예, 오늘 오전 7시에 속보가 나왔었죠. 북한에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출발부터 남북 경협주와 같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소식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주변국에 위협이 됐다라는 소식을 AFP 통신이 전해왔습니다.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17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 이런 북한으로 비롯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은 하지만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박세암의 결정적 투자.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시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특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자동차 대표주들도 그렇지만 그 부품주들, 현대, 위아, 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이 좀 커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금요일 날 더 떨어졌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대부분 다 주주분들이시라고 하면 아실 것 같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앵커님이시라면 현대차 100주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유 중인 겁니까? 네, 보유 중입니다. 그러면 물려 있겠죠? 한 5%, 10% 정도 물려 있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지금 20만 5천 원대 현대차의 주주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려 있을 거고 5% 정도 물려 있을 거라면 네. 일단 한숨 나오죠. 예, 당연히 한숨 나옵니다. 저는 네. 손절을 하겠습니다. 손절로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 현대차를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2차 가겠다. 전지로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습니다. 네, 역시 앵커님다운 발상이시고요.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당장의 어떤 변화가 나올 만한 이슈가 일단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첫 번째가 공급망 관련된 이 얘기죠.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벌써 얘기 나온 지가 봄 때부터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온다는 얘기는 바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부회장도 바로 미국으로 가시죠. 네. 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급하게 출장길에 오르신다는 얘기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애플카 관련된 이슈는 그냥 잊으십시오. 이거는 현대기아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기사만 검색해도 번쩍이는데 애플 마크만 딱 나오는 이거 가지고 애플카가 어떻게 된다 만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애플카가 나와서 현대기아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단계는 아직 그를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아. 세 번째는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 예. 이쪽에 따른 부담이 자동차 가격을 이제 적정으로 또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예.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는 대기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적절하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출하가 안 되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 적절하게 자동차 가격의 인상 부분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지금 가장 큰 어떤 주가나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대표님, 네.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 있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포지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갖고 있은 지는 오래됐고요. 예. 네, 평가이익은 크지만 똑같습니다. 저도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비중을 계속 그러셨군요. 줄여서 어차피 25만 원대, 6만 원대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딱 팔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계속 비중을 줄여서 그러셨군요. 다른 앞서 말씀하셨던 2차 전지나 이런 sek터 쪽으로 좀 바꾸는 상황들로 이어갔고요.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다 팔 생각은 없습니다. 적정 비중은 남겨놓고 싶다는 이유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공급망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공급망의 가장 큰 핵심은
동남아 쪽에서 이어지는 변화라든가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데 특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로 아직 1차 벤더, 2차 벤더가 있게 되면은 2차 벤더 쪽 특히 동남아 쪽의 공급 라인들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나오는 현상들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그를 어느 정도 다 반영했다라는 관점들로 다라기보다는 한 80%는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더 이상 크게 빌리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역시나 그냥 싸게 산 단가 믿고 계속 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단가가 높지 않으시군요. 네. 아, 자, 그렇다면 이제 애플카 이슈로 한번 주가가 그야말로 엄청 모멘텀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대형 모멘텀 소멸로 실망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게 뭐 큰 이유가 지금 뭐가 있을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호재도 선 반영됐듯이 네. 악재도 이미 다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예,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 자동차 반도체 이슈가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동남아시아 말씀을 해주셔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체 후공정업체인 유니셈이 네. 공장이 말레이시아 공장에 코로나 감염자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네. 공장이 멈췄고 그래서 현대차의 아산 공장도 아마 그렇죠. 오늘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악재가 겹치고 네. 실제로 저희 피디님께서 주말에 네. 자동차를 사려고 기아차를 저기 방문을 했는데 매장을 방문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못 사셨대요. 아, 네.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누가 차를 사겠냐면서. 아, 예, 예.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도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네. 선반영이라고 단순히 얘기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장 걱정이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수요도 없고 공급도 안 된다. 이거는 가장 절망적이겠죠. 근데 지금 대기 수요가 물론 이제 출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특히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브랜드가 레벨업된 상황들이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렇죠. 예. 특히 판매 단가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6천만 원대, 8천만 원대라는 이제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마진은 생각보다 훨씬 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유니셈을 비롯해서 유니셈이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그 유니셈이 아닙니다. 네, 이쪽이 인피니온 쪽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유니셈이 유니셈에 그거랑 헛갈리실까봐. 예,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네, 예. 이제 말레이시아 업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벤더, 3차 벤더들에 대한 역할론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타격으로 봐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앞서 아산 공장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아산 공장에서 가장 주력으로 생산하는 차가 소나타, 그랜저 쪽입니다. 근데 이쪽 잘 팔리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아니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만약에 판매까지 연결됐었을 때 예. 소나타 저는 요즘에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나타보다 제네시스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분위기다 보면은 아마 현대차도 결정을 하겠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느 차를 먼저 생산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급 차종을 먼저 생산하다 보니까 좀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현대차의 소나타 브랜드나 이런 쪽이 약간 좀 주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는 안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의 브랜드가 이를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수익성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덜 팔려도 비싼 게 많이 팔리니까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마 이번에 3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시면 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그렇군요. 나오게 되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예. 게다가 이런 분위기가 현대차만 안고 있는 게 아니죠. 예. 오히려 현대차보다 어떤 해외 유수의 자동차들 브랜드가 예.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셋업되기 좀 힘들었던 북미 브랜드 같은 경우 예.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오히려 이를 조금 더 발빠르게 조금 복귀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뭔가 실적이 다른 자동차 브랜드보다 낫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네. 돌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차량 반도체 부족 이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독일의 모터쇼에서도 네. 웬만한 굴지 자동차 CEO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4년까지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할 것이다. 네. 부족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더 끼얹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단순히 코로나19 이슈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반도체가 아예 뭐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된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예전보다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차량용 반도체 하게 되면 성능이 무슨 뛰어난 AI를 요구하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8인치 정도 쪽의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전장화가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쪽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나 이제 친환경차로 갈수록 또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차 뭐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또 AI까지 뭐 카바를 하게 시키겠다라고 예. 하게 되면 예.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더욱더 어떤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를 우려하는 어떤 글로벌 자동차 CEO들의 걱정이 더 앞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는 나올 가능성은 조금씩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다들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이 영상 보셨습니까? 어떤 이번에 이 독일 자동차 모터쇼 예. 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예.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예. 자동차를 이제 재활용 쪽으로 쓰는 네. 소재들 보셨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마 그쪽도 어느 정도 앞으로 테마라든가 변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즉 앞으로의 트렌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터쇼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거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폐 타이어를 활용해서 또 뽑아내서 다른 어떤 대시보드를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었을 때 이에 따른 흐름들도 앞으로 뭐 리포트가 나오건 예.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다. 저는 반도체보다 이게 더 관심이 갔었습니다. 뭐 폐배터리 그렇죠. 이런 거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보신 그 쓰레기를 재활용한 분야는 어디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폭스바겐인 것 같은데 예. 동그란 차였는데 거기서 이제 슬라이드 문과 이 안쪽에 달을 무슨 뭐 옥수수 어디서 추출했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완전 영어 번역이다 친환경- 보니까 예. 예, 친환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소재 쪽으로도 많이 자동차 부품 쪽이 쓰이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챙겨야겠다라는 쪽인데 처음 공개되다 보니까 아직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없습니다. 저도 이게 한계입니다. 아니죠. 왜 이런가요? 그런 이 글로벌리한 모터쇼나 큰 이벤트들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실제로 좀 보십시오.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동차 보유하시는 분들, 네.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앞서 제가 기회비용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담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데 100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 지금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50주는 파시고 50주를 갖고 계셨다가 50주를 말씀하셨던 기회비용 특히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은 정체여도 움직이는 종목들 쪽으로 조금 더 어떤 포인트를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다시 50주를 확보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모멘텀이 없는데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또 충분히 이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나는 다시 돌아간다라고 네.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다가 여기저기 또 매매하시다가 또 흩어지시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마인드를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절반은 팔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아마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심이 크셨던 종목인 만큼 오늘 아주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적 나오면 또 얘기를 깊게 해보죠. 네. 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